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차 시 등식의 변형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을 통한 등식의 변형. 다음 두 번째, 등식을 한 문자에 관하여 풀기. 그래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입을 통한 등식의 변형입니다.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원기둥 그림이 있죠. 자, 이 원기둥 그림.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요. 여기서 밑면은 무슨 모양이죠? 네, 원 모양이죠. 자,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를 V, 높이를 H, 밑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V는 SH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이제 질문에 답해 봅시다. 첫 번째,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밑면의 넓이 S를 구하시오. 자, 밑면의 넓이 S인데요. 밑면은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지금 원 모양이죠. 자, 원 모양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R제곱 파이. 반지름의 제곱 파이가 밑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되니까 S는 R제곱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기둥의 부피 V를 H와 R을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원기둥의 부피 V는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V는 SH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식을 자세히 보면 지금 H와 S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H와 R을 이용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H는 있으니까 괜찮네요. 자, 그럼 S 대신에 문자 R을 사용하여 나타내야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1번 문제를 기억하면 되겠죠. 자, 1번에 보면 S는 R제곱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구했어요. 즉 S는 R제곱 파이임을 이용하여 S 대신 R제곱 파이 이걸 대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S 대신에 R제곱 파이를 넣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대입할 때는 음수라던가 여러가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에 괄호를 써주세요. 자, 그 다음 R제곱 파이 H가 되는데 보통 파이는 맨 뒤에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R제곱 H 파이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파이가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H와 R만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H와 R을 사용하여 부피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지금 우리가 한 활동이 뭐냐면 대입을 통한 등식의 변형이라고 했어요. 대입을 통한 등식의 변형. 원래는 V는 SH라고 나와있던 등식에 S 대신에 누굴 대입했어요? R제곱 파이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대입을 통해 등식의 변형을 했는데요. 대입을 통한 등식의 변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자가 다루기 어려운 경우, 조금 더 다루기 쉬운 문자로 바꿀 때, 혹은 복잡한 식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구조를 파악할 때, 혹은 문자의 개수를 줄일 때도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념 정리. 주어진 식의 문자에 그 문자를 나타내는 다른 식을 대입하여 주어진 식을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대입을 통한 등식의 변형이 되겠죠. 다음은 등식을 한 문자에 관하여 풀기입니다.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볼게요. 자, 이번엔 삼각형이 나왔네요. 삼각형의 넓이를 S, 그 다음에 밑면의 길이를 A, 높이를 H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인 건 다들 알죠? 그래서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 봤어요. 자, 그럼 질문을 볼게요. 질문. 삼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알 때 밑면의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 밑면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세워보시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삼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안대요. 그러면 이 위로 다시 가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S네요. 그러니까 S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그 다음 높이니까 h네요. s랑 h는 지금 구체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른다? 네, 여기 보면 알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s랑 h는 알아요. 자, 이때 밑변의 길이를 구한대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a죠. 자, 이때 a를 구하는 식을 세워보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식을 볼게요. 주어진 식은 s는 2분의 1 ah라는 이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구하고 싶은 건 s, a, h 이 세 개 중에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밑변의 길이는 a네요. 그럼 a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a만 남기고 반대쪽으로 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a 빼고 넘겨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고 h로 나누고 하면 요런 식이 되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하는 걸 왼편에 씁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일종의.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물론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하는 값은 왼쪽에 넣고 그 실제 계산을 오른쪽에 넣습니다. 그래서 a는 h분의 2s라고 이렇게 하면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원래 s는 2분의 1 ah에서 a는 h분의 2s로 바꾼 것 뿐인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한 문자에 관해 푼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넓이랑 밑변의 길이를 안대요. 이때 높이를 구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똑같이 s는 2분의 1 ah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넓이랑 밑변의 길이니까 s랑 a를 알고 있는 거죠. 이때 높이 h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h 빼고 전부 반대로 넘기시고요. 그 상태에서 좌우만 바꿔주세요. 그래서 h는 a분의 2s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전혀 어려운 활동은 아니에요. 근데 이 등식을 한 문자에 관하여 푼다. 이 등식을 한 문자에 관하여 푼다라는 말은 다양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반대쪽으로 몰아넣는 이런 활동을 등식을 한 문자에 관해 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하는 이유는 한 문자가 우리가 구하는 한 문자가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예요. 지금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높이 있죠. 높이는 a분의 2s예요. 그러면 s가 커질수록 만약에 a가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a가 고정된 수일 때 s가 점점 커져요.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는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2배씩 커지겠죠. 높이는. 예를 들어 s가 2배가 되면 높이는 몇 배가 되겠어요? 높이는 4배가 되겠죠. 원래 거에. 그런 식으로 각 문자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게 해줘요. 한 문자에 관해 푼다는 것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 문자에 관해 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자가 섞여 있는 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밑변의 길이였고 높이였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 높이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 정리를 보면 위에서 한 것 같이 주어진 등식을 한 문자는 나머지 문자들, 이걸로 정리하는 것을 한 문자에 관하여 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한 문자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를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예요? A에 관하여 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H에 관하여 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자, 여기에 뭐 문자 여러 가지가 들어오겠죠. 에 관하여 푼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문자만 혼자 남기고 나머지는 반대편으로 다 넘겨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11차 시 수업이 끝났고요. 12차 시 수업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 다루게 될 겁니다.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는 63, 64페이지 예제 1번과 2번을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